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개인적으로 성과가 좋았지만 작은 회사라 월급도 오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대학원에 가 공부도 하고 싶고 이직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도전하는 게 두려워요. 그냥 있다가는 계속 여기에 머무를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실패가 두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한 직장에서 10년간 일하셨다니 기특하십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취업에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같은 일을 10년간 꾸준히 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잘 해왔다고 이렇게 나비손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좀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좋고 계속 하고 싶은데 타인의 영향으로 잠시 이직이나 대학원이라는 다른 마음이 드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좀 성장하고 싶고 다른 환경에 살아보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직장인일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인생의 가업도 찾아올 것인데 이 나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탐색을 해보았는데도 이직과 대학원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생각할 때 실패가 두려운 것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안정된 환경에 머물다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때는 그 도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원 진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인지 학위를 취득해 이직을 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학비와 시간은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직은 현재 경력을 살려 어떤 분야로 나아갈지, 필요하면 어떤 추가 스킬을 배워야 할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실패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전을 실패했을 때 알게 된 교훈을 통해 다음의 새로운 도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는 반드시 거치는 관문입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포용하는 것은 하나의 선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점프를 하려면 좀 더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원을 조사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써보세요. 이 이직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다시 작성해보고 정보를 수집해보세요.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서둘러 성급하게 또 준비 없이 출발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함을 느끼며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지금의 삶과 새로운 삶을 비교해 보세요. 현재와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후에 내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답니다. 미래의 나에게 지금
지금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는 나의 생각과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친구나 선배 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현재 나의 감정과 두려움을 분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왜 그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직면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분석하면 다른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실패 경험을 개인화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하면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인지 왜곡적인 오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혹은 이 불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실패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를 미루게 되거나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 끝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부정적이거나 완벽주의가 있는지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래의 성공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멘토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대안을 찾아가면 성공과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스몰 스텝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씩, 한 계단씩 내딛어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신뢰해 보세요. 아마 억만장자라도 두려움과 불편함은 겪을 것입니다. 불편해도 좋다고 스스로 허락해보고 맞서 싸우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익숙하지 않은 새 취미나 또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자라나고 그러면 실패를 이기고 도전할 용기가 생겨난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발걸음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전해서 성공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은 늘 성공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의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톰 크루즈는 당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정 끝나는 것은 도전하지 않기로 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도전하지 않기로 했을 때가 진짜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타인이 평가하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듯하고 이 정도면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내가 매기는 나의 가치에 대한 성공을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결과를 떠나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